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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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녀상 농성 1726일차, 연자시 89일차, 170차 온라인 촛불문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 촛불문화제로 만났는데요.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가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토요투쟁 할 때 기자회견 형식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라이브도 이제 라이브가 페북 라이브로 되다 보니까 시민분들과 이렇게 길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덕분에 토요투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광주에서 멀리 에너자이저 로드를 찍으면서까지 농성도 함께 하고 있는 에너자이저 지킴이도 여기 만났는데요. 어떤가요? 와, 저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촛불문화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 네, 그러면 이제 또 이 두 친구들은 들불팀이기도 하죠.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들불팀의 율동 공연이 있는데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또 들불팀의 에이스들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 되어라는 민중가요의 율동을 맞춰서 할 건데요. 이 우리 하나 되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한 곡이기 대표곡이기도 하고 또 오늘이 또 9월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민족 자결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같이 통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한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요. 우리 여러 가지의 투쟁을 함께 하자. 특히 여기에서 반일 투쟁도 같이 하고 더 극우 무리들을 쓸어버리는 투쟁도 같이 하고 그런 모든 같은 투쟁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부연 설명은 더 필요하지 않겠죠? 네. 바로 들불팀의 율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준비 시간.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밝고 힘찬 율동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 전환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엘사 지킴이가 오면 이제 170차 온라인 촛불문화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네, 마이크. 와, 덥네요.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진짜 소녀상에서 율동도 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율동을 쳤는데요. 음. 역시 이곳은 청년 학생들이 맑고 밝게 힘차게 투쟁하는 만큼 율동이 있으니까 정말 신나네요. 네, 이제 그러면 율동을 봤으니까 농성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힘차고 정말 힘있고 그런 농성 투쟁을 진행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소녀상 지킴이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녀상 농성 시작한 지 1726일차입니다. 네. 이 농성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한일합의 매국적인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면서 시작하게 된 농성인데요.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5년, 정말 기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녀상 농성과 함께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연자 농성, 연자 시위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연자 농성 89일 차인데요. 친일 구구무리들이 소녀상 주변에 전범기, 우길기를 달려고 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할머니들이 28년 동안 투쟁한 이 평화로를 정말 해치려고 하고 이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 테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맞서서 지킴이들이 그동안 투쟁했던 가로막을 몸에 묻고 연자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연자 농성이 오늘로 벌써 89일 차이네요. 맞습니다. 오늘로 그리고 청와대 1인 시위는 561일차, 61일차,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381일차가 되어갑니다. 벌써 이렇게 지금 제일 적은 숫자가 연자 농성을 한 숫자인데 그것도 벌써 90일이 되어가니 이제 곧 100일이네요. 와, 정말 여름에 비 맞으면서 했던 농성이 이제 저녁 시간에는 패딩을 입고 맞습니다. 곧 이제 양말도 몇 겹씩 신어야 하는 날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일 구구들이 매일 소녀상 주변을 맴돌며 정치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베 만세를 외치는 그런 정말 매국적,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민족 반영무리를 답게 반민족적인 망언을 내뱉고 저번 주 수요일에는 소녀상 주변 정치 테러 물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말 지킴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그런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상 정치 테러 물품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지킴이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극우 무리와 함께 경찰들이 지킴이의 양팔을 끌고 가서 정말 내동댕이 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 반영 무리들의 망동도 정말 극에 달했는데요. 이것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런 민족 반영 무리의 이런 망동도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을 응원하러 오시는 시민분들의 방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소녀상 농성장 한쪽에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하다가 가시는 시민분들도 계셨고, 또한 우리 학교라는 학교를 지키는 시민 모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우리 학교를 지키는 건 같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하자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또한 소녀상 지킴이들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
응원한다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지킴이들을 응원해주시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이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소녀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늘 같이 농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어젯밤도 같이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도 있었고, 낮에도 농성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제 소녀상 지킴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저 일본 정부에 맞서서 힘차게 투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럼 이제 이 한 주간의 농성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OX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OX 퀴즈는 목소리가 너무 많은 투쟁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 에너자이저 지킴이가 눈물이 나네요. 맞아요. 네, 에너자이저 지킴이가 문제를 냈다고 하니까요. 문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자이저 지킴이의 에너자이저 러드! 러드 브이로그 다들 보셨나요? 네, 전 다 봤죠. 저도 물론 당연히 다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거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곳을, 이건 스포니까 다양한 곳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런 곳에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다들 맞힐 준비 되셨죠? 빠밤. 빠밤. 네, 첫 번째 문제로 광주에 있는 소녀상은 총 5개이다. O, X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맞춰주실지 궁금하네요. 와, 에너자이저 지킴이. 에너자이저 지킴이를 응원하는 여기 있는데요. 에너자이저 지킴이를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김민정. 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얘는 광주에 이제 에너자이저 로드 최근 편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광주에 있는 소녀상 총 5곳. 저도 그렇게 광주에 소녀상이 5개나 있는지는 몰랐었네요. 나중에 지킴이들과 함께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광주에 있는 소녀상이 특이한 게 다 모양이 다른 모양을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가까이에 앉아서 옆에 빈 의자와 함께 앉아서 앞을 보고 있는 모양이라면, 서 있는 모양도 있고 함께 다른 할머니와 함께하는 동상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모양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손에 이제 나비가 있는 그 소녀상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 나비가 환생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시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차게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두 번째 문제. 현재 소녀상 지킴이들이 하고 있는 1인 시위는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1인 시위와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이다. 과연 이 정답은? 투투쟁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기억하실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침묵. 네, 김민정님 역시. X. 네, 맞아요. X입니다. 조선일보 1인 시위와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가 아니라 청와대와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561일 차인 청와대 1인 시위는요, 매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 친일 매국 언론 조선일보 폐간, 프락치 공작 속을 정보원 해체, 민족 반영무리 청산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고, 오늘로 381일차 진행된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완전 해결, 일본 정부 역사 왜곡 즉각 중단, 일본 정부 군국주의 부활책동 규탄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인 시위는 이제 희망나비, 우리 농성을 함께 하고 있는 희망나비에 대해서 정말 가짜 언론을, 가짜 뉴스를 쓰면서 지킴이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회방 놓았었는데요. 그에 맞서서 매주 월요일에 희망나비에서는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실천연대
활동가 분들과 함께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투쟁이 끝났다고 우리는 여기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선일보와 이제 그런 친일 매국 언론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소녀상 지킴이들의 농성은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되고 이틀 뒤부터 시작되었다. 과연 이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한일합의 체결 날짜가 언제죠? 그거는 다음 문제에 다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네요. 와, 김민정님은 역시. 정말 엘리트 같네요. 와. 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틀 뒤부터 농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곳에서 농성을 하는 게 오늘로 벌써 1726일차라는 역사를 걸어가고 있네요. 이 내용도 아리아리 역사교실 8부 한일합의와 소녀상 지킴이의 시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와. 한 번 더 정독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아리아리 역사교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우리 우리 반일 행동에 있는 소속 단체는 시사톡, 희망나비,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실업유니온이다. 과연 이 갑자기 이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댓글을 봤는데 네. 여신과 엘사의 조합이면 신의 조합인가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꼭 맞습니다. 한번 농성장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신과 엘사의 조합. 와, 정말 환상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일행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시사톡,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희망나비, 실업유니온이다. 맞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시사톡이 진보학생연대에 들어가서 우리 지킴이들과 함께 소녀상 농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빠밤. 매국적 한일합의는 2016년 12월 28일에 맺어졌다. 답은 OX. O인가요? O인 건가요? 오, 이건가요? 그럼 뭐죠? 접니다. 오, 저스틴 비글님이죠? 이렇게 줄여서. 아니, 제가 이제 페북으로 라이브가 바뀌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계속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나요? 다시 5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는 2016년 12월 28일에 맺어졌다. 답은 OX. 혹시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면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정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국적인 한일합의는 2016년 12월 28일이 아니라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성도 이틀 뒤인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땐 이렇게 길게 할지 몰랐지만 할머니들의 투쟁이 30년을 달리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투쟁은 그보다 더 길고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모두 함께 투쟁! 네. 투쟁! 그 다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순서 뭐죠? 네.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이렇게 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제 입으로 소개하고 제가 하기 정말 부끄러운데 그러면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민중가요 부르기 시간입니다. 와! 과연 누가 부를까요? 바로 빠밤. 저입니다. 우와! 제가 오늘 민중가요를 부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이 9월 19일
입마 9월 19일인데 이게 이 날이 9월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인 날뿐만 아니라 오늘이 바로 청년의 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이 부르는 청년. 네. 그래서 민중가요 청년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되었나요? 여기 가사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이 나온다. 아, 네.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문화제를 오랜만이네요.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엘사 지킴이의 노래 공연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데. 그대를 보면서 푸르른 나무를 보고 그대를 보면서 거칠은 파도를 본다. 그대를 보면서 푸르른 나무를 보고 그대를 보면서 거칠은 파도를 본다. 청년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도 너와 나 우리의 땅이 숨을 쉰다는 것. 이 바람 속에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폭풍 속에 더 높이 솟는 파도처럼 피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대. 푸르디 푸른 이 땅의 청년이야.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노래를 듣고 부르니까 진짜 너무 신이 나네요. 정말 문화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빨리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 거리에서 촛불을 같이 함께 들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둘이 해도 이렇게 신이 나는데 같이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청년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도 너와 나 우리의 땅이 숨을 쉰다는 것. 이 바람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처럼 폭풍 속에 더 높이 솟는 파도처럼 새끼 위에 비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대. 푸르디 푸른 이 땅의 청년이여. 새끼 위에 비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대. 푸르디 푸른 이 땅의 청년이여. 되게 다 부르고 부끄러워하시네요. 부를 땐 신나서 몰랐는데 방금 외국인이 해주시고 갔어요. 역시 우리의 이 기세는 누가 봐도 따봉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느덧 중반으로 문화제가 저물고 있는데요. 벌써요? 진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지킴이들이 그림 퀴즈를 준비했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마칠 준비가 됐나요? 되셨다고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이트보드와 이걸 보드마커를 선물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커를 우리 지킴이들이 스케치북에다 계속 그리니까 화이트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더 멋있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바로 준비가 되셨죠?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걸 바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되는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제가 카메라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되나요? 좀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아, 엥? 어때요? 잠시만요. 네, 뒤로 가주세요. 아, 네, 제가 뒤로 갈게요. 네.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아, 이거 잘못 그리면 큰일 나는데요. 잘 그리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그 시간 제한 이런 거 없나요? 아, 네, 맞출 때까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큰일 나. 노래를 들으면서 과연 이 그림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 의외로 잘 그리는데요? 오, 네, 김민정님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고 당황했어요. 이 문제는 역시 에너자이저 지킴이가 냈습니다. 목소리는 없지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막는 어떤 장벽도 땅 위에 존재할 뿐 이거를 알고 맞추시면 빛날 수 있다면 아, 네, 초성 퀴즈. 네. 수고요. 네? 네, 아니요. 네, 지금 제목에 지금 정답으로 세 박자 지킴이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오, 이재영님 정답입니다. 수가, 네, 맞습니다. 새로 일본 총리가 됐죠.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깊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베 짜투리 스가라고. 그림 실력이 의외로 일취월장하네요. 네,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저비글님 기자회견 맞습니다. 와, 그 다음으로
이거는 어떻게 그릴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이거를 그림으로 하라고요? 네. 고민하고 있는 지킴이의 모습.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맞춘다. 저는 못 맞춥니다. 와, 김민정님이 맞추셨어요? 김민정님. 진짜. 맞아요. 페피치키미가 정말 한몫하긴 했죠. 네, 그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네, 계속해서 사람을 그리고 있네요. 엥? 오,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손가락이 6개인가요? 김민정님, 옥구슬님이라고. 삐삐. 아, 오! 맞췄어요? 아니요? 잘 그리네요. 오키 아닙니다. 기영이 나왔는데 기영이 아닙니다. 오! 옥구슬의 톡톡톡 맞습니다. 와, 이 문제를 맞추다니 정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 퀴즈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가 그림 퀴즈를 그려본 소감을 말하자면 네. 저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만 이렇게 그리니까 예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네, 이제 그림 퀴즈를 진행을 했고, 이제 토요투쟁을 하지 못하는 만큼 지킴이들의 발언을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화가래요, 저. 그래요? 그렇군요. 네, 너무 이렇게 정말 잘 그리긴 하지만 자만이 좀 심하긴 하죠. 네. 네. 이렇게 그림 퀴즈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최근에 아베에 대한 얘기, 스가에 대한 얘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일본과 한일 관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또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습니까? 네. 바로 아리아리 역사교실 9부 9부가 올라왔습니다. 이 9부에서는 9월 14일에 9월 14일 선거로 총리가 된 스가와 그 전 총리 아베에 관한 얘기를 다뤘는데요. 마침 딱 이 시기 적절하게 이 한 주의 정세에 대해서 말해본 것 같아요. 네. 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교실에서는 스가
하나가 취임까지만 얘기를 했다면 그 취임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떤 투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번 네. 주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스가 요시히데인데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로 역사교실에 이런 우리 엘사 지킴이를 함께 모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딱 엘사 지킴이 함께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지금 즐겁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도 같이 매일매일 근데 저 말고도 또 이 토요투쟁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지킴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킴이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토요투쟁을 꼭 이 친구의 토요투쟁을 보고 싶다 하는 지킴이가 있나요? 아니 이 우리 옥구슬 지킴이가 토요투쟁을 못하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식 토요투쟁 촛불문화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꾸 혼자 촛불문화제를 하던데. 맞아요. 오늘 그 오전인가요? 오후입니다. 네. 점심 라이브 때도 혼자 여기 토요투쟁에서 선보일 우리 하나되어 율동을 혼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태양을 가리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이런 느낌으로 율동을 하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신님 얼굴 작아 보이려고 뒤쪽에 앉은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의자가 여기 자리가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서 제가 키가 커서 맞아요. 키가 커서 좀 뒤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민정님 예리하시네요. 물 뿜을 뻔했는데 어떻게 보셨지? 그 지킴이 우리 옥구슬 지킴이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꼭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1인 촛불 문화제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던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역사교실 정말 잘 봤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내용을 보셔야죠. 네, 정말 잘 봤고 일본의 총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느꼈는데요. 이제 역사교실에서 했던 이야기를 짧게 좀 축약해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가 맺어질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스가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전 총리 아베는 어떤 정권이었는가를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아베 총리는 일단 8월 28일 올해 2020년 8월 28일 일본 총리 아베는 건강 악화의 이유로 일본 총리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 아베는 최장기 총리로 7년 8개월 동안의 총리직을 지냈는데요. 이제 그만큼 그 7년 8개월 긴 기간 동안 그만큼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망언을 한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럼 어떤 망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망언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소녀상 앞에서 라이브를 하는 만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망언을 살펴보면 이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증거가 없다라는 말들도 했지만 곧 사진이 나오게 되었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사진이 나왔었고 또한 이런 강제성이 없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혔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했었고요. 네. 또한 이 하버드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인신매매였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군인이 집단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라는 단어로 개인이 한 것처럼 이 본질을 흐리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이렇듯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말 왜곡하고 정말 이제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망언도 했고 이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러 문제의 망언도 있었는데 특히 작년 2019년에
전쟁 강제징용에 관한 우리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망언이 있었는데요. 이건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자기네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거 말하면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도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있었죠. 네, 진짜 작년 여름에 그렇게 뜨거웠던 여기 반일 투쟁에 촛불을 들었기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침략의 역사를 정의할 수 없다라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를 미화를 하려고 했고, 또한 이제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혼납하는 등 이제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 끊임없이 벌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내에 2020년까지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지율이 나오지 않자 자신의 임기 내에 2021년까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그것이 자신의 소임이고 임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군국주의 부활을 하는 사람의 끝은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을 원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책동을 하려는 자의 끝은 파멸이다라는 것을 아베 총리의 퇴진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베가 이제 건강의 악화 문제로 사임을 발표했었지만 저는 결코 사임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각종 스캔들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일본 내에서 심각하게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서 정말 보기 쉽게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를 사죄하지 않는 역사 왜곡을 하는 그런 태도, 그와 더불어서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민심의 지지율이 정말 곤두박질 아래로 쳤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30%도 되지 않는 그 아베의 지지율이 결국 이 아베의 파멸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새로운 총리 아베 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베 사임 후 새로운 총리 스가도 전혀 아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가의 망언도 아베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데요. 스가는 주로 일본군 성대제 위안부 문제보다는 다른 쪽의 망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다, 사형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테러리스트다, 사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도에 관련해서 한 망언이 굉장히 많은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 자기네 땅이다. 이 독도는 이 한국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망언이 있었고, 또한 작년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도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라고도 스가도 똑같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관이 아베와 하나도 틀리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스가는 가장 이 말에 중심을 찍어야 할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임한 한일 관계는 역사에 있어서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요. 반성이 빠진 반성문이 어떻게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사죄가 없는 돈이 어떻게 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죄를 원하고 그에 맞는 배상, 우리 민족의 정말 피맺힌 그런 역사를 씻어내릴 수 있는 그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힘차게 끝까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가는 아베가 총리를 하던 기간부터 아베인 역할을 했던 관방장관이었죠.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는데요. 이런 스가가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 전부터 아베를 계승할 것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스가는 선거 전부터 이 총리가 됐다고 확정되기 전부터 자신은 아베의 정권을 계승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가 7년 8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단 한 번의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일협정 이런 협정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 협정으로 끝났다, 사과 편지, 사과의 말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돈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이었잖아요. 이 위로금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제3자가 돈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은 돈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아베 총리의 정권을 계승한다고 봤을 때 스가는 아베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런 스가가 아베와 다르지 않은 스가가 장기 집권의 야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들이 어디서 나타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선거 전부터 스가는 중의원 해임은 이 총리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내년에 2021년의 도쿄올림픽을 어떻게든 지금 개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을 준비하려면 미리 조기 총선을 통해서 올림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베와 똑같은 장기 집권의 야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정말 아베와 다를 것이 없는 새로운 총리 스가네요. 맞습니다. 스가는 외교 분야에서 관련해서 아베와 상담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언론에서는 아베가 외교 특사가 될 수 있다,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보내지는 특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베는 사임을 하면서 임기 내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러시아와 평화 조약을 맺지 못한 것,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괴로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토로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창자가 끊기는 고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정말 어이가 없고, 다시 한번 21세기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는 아베의 대몫을 이제 스가가 계승한다라는 것이 더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군국주의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가 이 말을 했어요. 스가 정권을 지탱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다. 그리고 총리직을 떠났음에도 이런 말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아베가 스가를 지지하고 스가는 하란 대로 하고 라는 걸 보면은 저는 과연 이게 일본 정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런 아베가 스가의 정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이 아베 스가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사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스가의 내각에 관해서 아베 없는 아베 내각 출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적대로 20명의 스가 요시히데 장관 총리의 내각이 발족한 데에서 20명의 내각閣僚 중 아소다로 재무상 등의 직전에 아베 내각에 8명이 유임이 됐습니다. 20명 중에 8명이 그대로 유임이 됐다는 건 거의 절반에서 별로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또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직이 바뀌거나 내각에 복귀한 인물들까지 합치면 거의 15명이 아베 강요만 15명이 됩니다. 그럼 20명 중에 15명이면 4분의 3. 네, 그대로 아베. 맞습니다. 네. 거의 아베 내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봐도 무관한 정도죠. 네, 아베가 없지만 아베가 있는 자민당 내에서 각종 스캔들로 코로나19를 제대로 방역하지 못해서 퇴임을 당한 아베가 이제 아베를 꼬리 자르듯 자르고, 이제 그 아베를 중심으로 있는 그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서 스가의 힘을 보태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화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과연 그런다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평화헌법이 계속해서 개정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텐데, 과연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저는 스가 역시 아베와 똑같이 끝나지 않을까 약간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보면 볼수록 스가와 아베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사실은 17일에 정식으로 출범한 일본 새 총리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959년생으로 올해 61세인 기시 방위상인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5살 어린 친동생입니다. 이 스가 총리가 헌법 개정 문제에서 아베 전 총리 노선을 충실하게 계승하겠다고 밝힌 이상,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이상,
기시방위상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노다로 그 집무실에 한반도의 지도가 걸려있고 6.1 전범기가 걸려있는 것에도 정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아베의 친동생이 이런 어디죠? 아베의 친동생이 방위상이 된다라는 것은 진짜 군국주의 부활을 정말 실현하겠다. 결국 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총뿌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땅을 겨눌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 이를 가만히 보거나 좌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베가 없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 아베의 입김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베가 총리였을 때보다 아베의 힘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했는데도 여러분들 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봤어요. 네, 바로 아베가 이제 자신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19일에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왔다. 이달 16일에 총리를 퇴임했다라는 것을 영령들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트위터를 올렸는데, 네,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집시킨 세력으로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그런 행태 중 하나인, 만행 중 하나인 이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제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지금 망언망동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곁에 남은 할머니들은 16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렇게 일본 총리가 바뀌었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투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아베 개인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향한 투쟁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계속되고 있는 네, 지금까지만 봐도 이제 아베와 스가가 다르지 않고 자민당의 지지율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높인 지지율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그런 야욕들이 서슴없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더욱 좌시할 수 없고 더욱 힘차게 반일 투쟁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 반일 투쟁에 승리를 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해서 그때 토요투쟁이 없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신했는데요. 우리가 뭘 출범했죠? 네, 바로 반일행동 3기를 출범을 했습니다. 네, 반일행동 3기를 출범을 하면서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의 명칭을 바꾸고 반일행동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가 더 연좌농성을 한 것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하면서 앞으로 더욱 거센 투쟁, 반일 투쟁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밝힌 투쟁의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 투쟁을 바로 반일행동 3기를 출범하면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일행동에 새로운 기수가 나오고 출범식을 하고 우리의 이름과 기조가 바뀔 때마다 더 한 번 더 결의를 굳건하게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투쟁을 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다지면서 다시 투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최근 일주일간의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엘사 지킴이와 함께 집약적으로 보니까 정말 쉽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자 뉴스를 찾아볼 때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총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좋네요. 네, 정말 좋네요. 그러면 우리 이만 아쉽지만 어느덧 라이브를 진행을 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무엇을 하죠, 늘? 우리는 항상 바위처럼을 치고 끝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율동을 같이 마무리하면서
같이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손짓으로 따라해 주실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바위처럼을 잠깐 추는 것을 준비할 때 동안 이 페이스북 지금 방송을 모두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공유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잠깐 조정을 할게요. 아, 네, 죄송해요. 준비됐나요?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축축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 아싸, 예! 네, 이상으로 170차 온라인 촛불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이 이곳에서 촛불을 들고 반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소녀상으로 모일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전쟁범죄 사죄 배상을 받아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투쟁합시다.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축축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 바위처럼 살자. 와! 와! 네. 같이 할까? 같이 찍자. 네. 이상으로 소녀상 농성 1726일차 연자시 89일차 제170차 온라인 촛불문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와.